안녕하십니까. 조이풀 킹덤 허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유년 시절 제 기억에 초등학교 2학년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문방구를 했어요. 물론 부모님께서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다양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그 중에는 특별히 제가 갖고 싶다 하는 것들은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친구 집에 가면 꼭 사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친구가 어렵다는 생각을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물건을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안 해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저희 부모님께서는 옷장, 서랍장 척칸에 항상 봉투에 돈을 넣어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가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고 아빠가 주무시고 계신데 들어가서 서랍을 열고 그 봉투에서 돈을 한 장 꺼내서 친구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그리고는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이거 하고 이거 주세요. 그러면서 돈을 내밀었어요. 돈을 드렸는데 보시더니 이 돈 어디서 났니?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능청스럽게 아빠가 주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 그래? 그리고 아저씨께서는 봉투에 담아주셨고 저는 친구와 같이 방에 들어가서 재미있게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하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지? 눈치를 슬쩍 보고 있는데 지영아 방으로 들어와 봐라.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정말 눈물이 쏙 빠지게 부모님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친구의 아버님은 그 돈을 가지고 저희 집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제가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고 이 돈을 냈다라고 하면서 드렸는데 그 돈이 수표였던 거예요. 저는 돈의 개념도 없었고 그 돈이 얼마의 액수인지도 몰랐고 그냥 종이 돈이면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져갔던 거였는데 그 돈이 마침 수표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즉시로 거짓말하는 딸은 나의 딸이 아니야 라시면서 가방을 저에게 매주시고 옷가지를 보따리에 싸서 보따리를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다고 정직하지 않은 아이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살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저를 고아원으로 보내시겠다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 조금 한 10분, 20분 걸어가면 고아원이 있었거든요. 그 밤에 저는 가방을 짊어지고 보따리를 들고 아버지 뒤를 따라서 고아원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한번 한다면 하시는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또 옆에서 정말 나를 고아원으로 보내시는 줄 알고 울고 계셨고 저 또한 역시 뒤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물론 이제 엄하시고 무서우셔서 그랬겠지만 나는 친구가 불쌍하게 생각이 됐고 뭔가를 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갔어요 라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냥 그저 눈물을 흘렸고 뒤를 따라가며 고아원 앞에까지 갔는데 아버님은 단호하게 이제 너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살 수 없고 고아원에 들어가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 순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싹싹 빌었죠. 그리고 아빠와 함께 약속을 하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항상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설교 시간에도 이제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이전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번쯤은 누구나가 다 이러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살짝 꺼내간다든가 했던 그러한 경험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치원 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아하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됐던 것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보면서 그 시기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정말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정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그 당시에 했는지 거짓말하지 않고 특히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정말 정직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경험이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 유치원 어린이 시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발달이 조금 늦는 경우에는 고학년 정도까지도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를 겪고 하면서 돈이 또 많이 필요할 때이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 몰래 이렇게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대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무조건 몰아쳐서 야단치고 하기보다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답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이러한 경험을 해봐야지만 정말 이것은 나쁜 행동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 살아가는 동안의 삶에 적용을 하고 해야 도덕성이 바르게 발달한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너 요거는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고 나갔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그것을 꺼내서 몰래 몇 개를 집어먹고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어린이도 보았거든요. 자, 그럴 때 그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 아닌 행동일까? 자녀와 함께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함께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아이들은 바른 가치 판단을 하게 되고 바른 도덕성을 형성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동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아이가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으면서 그것이 옳은 행동인지 잘못된 행동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과 장시간 길게 같이 있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진솔한 대화를 함께 해주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너를 이해해 라는 마음을 전해줄 때 우리 아이들은 더없이 행복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이해하는 멋진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